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중요하게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장기 평선 돌파에 성공을 했다.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되느냐? 52주 신고가를 언제 만드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52주 신고가는 52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무슨 얘기냐면 52주는 1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럼 24년도에 삼성전자의 고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언제 고가가 형성이 됐죠? 여기 보시면 7월 달이죠. 얼마? 88,800원. 그러면 7월 달이 되면 고가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돌파해야 되는, 즉 추세 전환의 구간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물론 52주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겠습니까?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 먼저 볼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 또는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 엄밀히 따지면 지금 하이닉스가 HBM,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HBM으로 인해서 뭔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하이닉스 혼자만 이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미국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봐야 될까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막대하게 구매를 해가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쪽이 미국의 빅테크예요. 뭐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주력 고객층은 빅테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제재도 없죠.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미국 기업이 다시 사간다? 그렇죠?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아니 뭐 굳이 뭐 제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GDDR 원래는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AI 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원래 이름 GPU예요. GPU인데 GPU에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요? HBM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HBM은 상당히 고사양이기 때문에 HBM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싸집니다. 원래부터 GPU가 비쌌는데 HBM이 들어가면서 더 비싸진 거예요. 실제로 개인 사용자용하고 빅테크들이 사가는 개별 단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개인 사용자용은 가격대가 4에서 500만 원 정도 개당 가격이에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사가는 데이터 센터용 GPU는 개당 가격이 4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이하로는 살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구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GPU를. 그렇죠? 왜? AI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AI 시대에 막대한 GPU가 필요한데 여기에 모든 부분, HBM 관련돼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쪽이 어디예요?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뒤로 밀린 게 삼성전자예요. 그럼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부분 봐야겠습니까? 앞으로 HBM을 언제 성공해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은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의 특징, 먼저 가격이 반영하는 것,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매수세를 계속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거래가 잘 안 터지는 구간에 있죠. 주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요?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일평균 거래가 1에서 2조 사이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수세로까지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약간의 오해를 제가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내용. 요즘에 한국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는 일단은 앞으로 또 싸우겠죠. 이제 총선 끝나고 뭐 결국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뭐 편 갈라가고 또 싸우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혼란스러운 정국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아니면 일단락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은 끝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내겠다 그랬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자, 원래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안에는 주주 권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맞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에 어떤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왔냐면 회사의 이익 안에는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우회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LG에서 그쵸? LG 화학이죠.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다가 상장시켰잖아요. LG 화학 주주들은 뭐 5년 보유하고 있는 사람, 10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해버린 거죠.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되면 그쵸? 주주를 위해서 이사가 일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그리고 그냥 법제화 시켜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쪼개기 상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게 한국 시장은 진짜 저평가 받고 있는 시장이 맞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이 지경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년 전 어때요? 10년 전 2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100% 올라왔어요. 2배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치가 2배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수를 보자고요. 지수를. 자, 월봉에서 코스피의 10년 전. 자, 보자고요. 어때요? 10년 전에 대략 2000포인트 초반. 그리고 17년도에 대략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18년도 1년 내내 빠지고 19년도 계속 빠지고 20년도에 그냥 확 코로나 맞으면서 박살나고 그러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만든 고점이 3300포인트입니다. 3300포인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100% 10년 동안 올라왔는데 주가 상승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지 않죠. 똑같이 2000포인트대에서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2000 초반에서 2000 후반까지 올라온 거지 거의 그냥 2000 초반 중반 초반 중반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왔었다는 겁니다. 10년째. 삼성전자는 2배 올랐는데 이때 하이닉스는 더 올랐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1등, 2등 기업.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이 기업들은 돈을 못 벌었나요? 벌었죠. 무슨 얘기냐? 쪼개기 상장이 그 원인입니다. 그 쪼개기 상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첫 단추를 밟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HBM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는 성공합니다. HBM3는 지금 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막혀서 그렇지 HBM3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3, 2 그리고 4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와의 관계, 그쵸? 삼성전자가 아니라 HBM3, 2, 4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예요. 왜? 적층을 해서 만드는 HBM의 특성상 본딩 기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했고 준비를 했고 기술력도 당장에는 삼성전자보다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위험이 적은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받쳐주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달에 고가가 형성됐어요. 7월 초입니다. 지금 6월 초가 이제 지나는데 6월 초 지나면 이제 한 달 안쪽으로 남았어요. 어떤 부분이?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그렇죠. 52주 신고가가 임박해 있다. 물론 대선 이후에 여기 보시면 업종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있는 구간이 삼성전자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앞으로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보다 플러스 함께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 그렇죠. 지금은 소재보다 장비가 중요해요. 왜? HBM 때문에. 원래는 장비는 한 번 투입하면 그렇죠. 교체 주기까지 증설하기 전까지는 교체 주기까지 기다려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의 HBM은 지금 27년도까지 엔비디아 쪽으로 완판입니다. 없어서 못 만드는 지경이 됐어요. 지금 하나 세미텍을 하이닉스가 받으면서 한미반도체보다 비싼 가격을 쳐줬거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로 독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함이었겠지만 사실상 한미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TC 본딩 장비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 세미텍 거를 같이 받아주면서 한미반도체보다 더 가격을 후하게 쳐줬어요. 양쪽에서 받으려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화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결과가 한미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가격 인상 28% 정도 될 거예요. 그냥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하이닉스에서 증설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 장비를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왜? 27년도까지 엔비디아에 납기를 맞춰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뭐겠습니까? 한미반도체가 그냥 통보를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건 한미반도체 측에서도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관계 안 좋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마이크론만을 가지고 가기에, 물론 하이닉스 쪽도 거래를 계속하겠지만 마이크론만 가지고 가기에는 생산량 측면에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무언가 한미반도체에 커넥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HBM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어차피 본딩 기술이거든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3, 2부터 시작해서 4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입장이 많이 곤란해질 겁니다. 왜? 물론 지금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1등인 것은 맞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치고 들어온다? 그럼 그 막대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움직인다? 그러면 엔비디아 측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TC 본딩 장비를 받기 위해서 나눴잖아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나눠서 받았을 때 가격 협상을 시킬 수 있겠죠. 지금 하이닉스에서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맞을 가격대가 없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려면 미증시까지 빠지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왜?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매수를 했을 때 위험은 적고 그리고 수익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함에 있어서 주도주군을 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화요일날 상한가를 간 한화 시스템, 그렇죠? 25% 지금 주도주들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함께 매매를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도 더 이상 빠질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있죠. 이제 바닥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장중에 6월 10일 날이에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같이 매매를 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0.4% 정도 빠지는 구간이 있었을 때 이거 이미 70%대 정도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라 오늘 4, 5% 이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번 조정은 버텨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쵸? 그리고 나서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 4%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더 빠졌을 때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왜?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빠져도 매도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었다는 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게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전에 대한 부분 지금 굉장히 강한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수 대기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며칠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제가 같이 매수 신호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고 현재 15% 수익 중에 있다. 그리고 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18%까지 상승 구간을 높였는데 장 끝나고 나서 25%, 그리고 고점은 거의 상한가 구간에, 그쵸? 20한 8에서 9% 정도까지 상승 구간을 키웠다는 점. 근데
정확히 제가 장중에 뭐라 그래요? 6월 10일 3시 3분 하나시스템 18% 상승, 타점 공유할 때까지 몽땅 보유, 매도 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된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타점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주도주에 대한 체크, 원전, 방산, 바이오, 조선, 반도체까지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 구간, 즉 수익 구간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비밀번호 방금 쳤고요. 어때요? 매매한 구간 정확히 나오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아까 삼성전자 뭐라 그랬죠? 신고가가 이제 임박했다 그랬죠. 그런 결과 어때요? 4월 15일 날 76%까지 수익 구간이 커졌다는 점.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해온 결과 25%대. 14%대, 그쵸? 26%대, 22%대 어때요? 두 자릿수 수익률이 계속 나온다. 그쵸? 매매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그리고 60%씩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연초까지 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제도적인 기대, 즉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작년부터 진행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부터 잘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2,900포인트, 무엇보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부분도 없어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고르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조정받는 거 이런 거 무시하시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주도주군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